이런 꿀팁 괜찮은가요? 이거는 모르면 손해다. 감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요, 진짜 우리가 어려워하는 그 주제를 다룰 겁니다. 바로 세금 문제인데요. 이 농업인들도 또 세금은 또 피해갈 수가 없을 텐데, 특히나 오늘은 그 양도소득세 감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하면 신뢰가 안 간다고요? 아, 그래서 모셨습니다. 오늘 게스트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전문가 두 분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비주얼부터 신뢰감이 확 가요. 진짜 전문적인 지식으로 꽉꽉 채워줄 분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유희종 세무사입니다. 제가 농업진흥청 지정세무사인데요. 오늘 사례를 중심으로 7가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고요. 안녕하십니까, 박덕수입니다. 농지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세무 지식을 저도 열심히 배워보는 귀 그런 여세요. 시간 대표님 귀 열어요, 귀 열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조금 드려볼까 하는데요. 농지 양도소득세, 다른 부동산과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예, 다른 부동산과는 달리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농지를 팜으로 인해 가지고 농민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된 조건을 충족하게 되시면 이제 감면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 양도소득세 금액이 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농지의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높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혜택을 받는 데 있어서는 당연히 어떤 조건이 따라올 것 같은데 어떤 것 눈빛이 지금 반짝이시는데 제가 감면 혜택하니까. 감면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네. 신문지상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텐데요.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작용한 그러한 요건 2가지를 충족하시면 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면이 되나요? 감면 금액은 1년을 기준으로는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을 하고 있고요. 총 5년간 총 2억 원까지 감면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저도 약간 딥러닝 했거든요. 농지와 거주지의 거리가 또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또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 기억이 납니다. 네, 그렇죠. 바로 30km. 어, 30km. 어쨌든 그것만 기억나요. 그것만 기억나는데 이 농지와 거주지 간의 어떤 거리 같은 것들 양도소득세 감면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면 예. 제가 살고 있는 땅과 제가 소재하고 있는 땅, 그 주소하고 땅이 같은 시군구에 있으면 되고요. 또는 이제 제가 살고 있는 주소와 땅이 연접해 있어도 가능하고요. 만약 1번과 2번이 아니라 그러면 3번째는 이 직선거리로 30km 이내에 제가 살고 있는 주소지와 땅의 소재지가 30km 반경 이내에 있다면 제촌이나 요건에 해당이 되는데, 그럼 만약에 연접을 하고 있는데 30km를 넘어서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하고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네네. 연접을 하게 되는 순간에는 2번째 요건에 이미 해당이 되기 때문에 30km를 따지지 않습니다. 붙어있으면 좋은 거니까 저도 붙어있으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연접해 있으면 그렇죠. 그러면은 네. 모두 감면 혜택이 된다. 대표님, 붙어요, 빨리. 어쨌든 그 2가지 조건 중에 네. 한 가지가 성립이 되면 나머지 한 가지는 이제 자동으로 같이 성립이 된다. 맞습니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이게 만약에 실거주하는 곳은 이 조건이 맞는데 주민등록 주소랑 다른 경우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 실제 내가 여기서 살고 있는 것을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다니신다면 교적 확인증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본인 명의의 전화 가입에 대한 증빙을 제시할 수도 있고, 신용카드를 사용한 내용만 갖고 국세청에다 제시만 충분히 하셔도 이 사람이 집 주소는 주민등록상은 서울로 돼 있지만 쓰고 있는 카드 내용만 보면 이 사람이 나주에 살고 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또 확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굉장히 인간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원칙적으로 이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민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하는 제도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농사를 지으면서 다른 사업을 하거나 투잡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은 혜택을 어떻게 받나요? 크게 2가지 소득에 있어서 3,700만 원이라는 기준 소득 금액을 법이 정해놓고요. 그 2가지 소득 중에 첫 번째는 사업소득이고 네. 2번째는 근로소득입니다. 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외에 연금소득으로 자기는 이미 연금의 요건을 충족해서 귀농해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3,700만 원을 넘게 벌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사를 지어도 농사를 그럼 안 짓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요. 법은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 2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정해놓은 이유가, 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제가 직접
업무를 해야만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네. 사업소득과 네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연금소득은 3,700만 원이 넘어도 상관이 없지만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은 3,700만 원이 넘으면 농사를 아무리 지어도 세법이 농사를 지은 걸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가장 중요하니까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몰랐던 사실이에요. 네, 그러네요. 작년까지 7년을 농사를 짓고 이후에 3,700만 원이 넘는 소득을 근로소득을 올리는 경우에 네. 이럴 때는 세금 같은 것들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그럼 과거에 7년의 농사를 지었던 건 인정이 되는 건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세법에서는 1년 단위로 계산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7년 동안 농사에서 요건 채우신 건 인정이 되시는 거고요. 어. 올해는 어차피 농사를 지으셔도 3,700이 넘으셨으니까 인정이 안 되시고요. 이제 내년에 급여가 이제 3,700 아래로 내려가야만 요건이 가능하실 테니까 사장님한테 찾아가셔서 다시 연봉을 3,700 아래로 해주십시오. 1년의 요건을 마저 채우셔야만이 네. 이제 8년의 총 요건을 채우시게 될 테니까 네. 그 이후에 양도를 하시게 되면 법이 정한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무사님 이런 꿀팁 괜찮은가요? 이게 과연 이득이 되는 건지 전 저희가 네네. 200만 원 손해보고 1억 원이라는 혜택을 얻은 거니까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은 뭐 혜택을 부여를 해드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그냥 8년 이상 농사를 짓고 그다음에 3,700만 원 이하면 된다 소득 금액이 예, 이렇게 좀 맞습니다. 정리를 하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2020년도부터는 사업소득 금액이 또 좀 달라졌다라는 얘기도 좀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에 비해서 소득 파악률이 조금 낮다 보니까 과세기간 중에 농사를 아무리 지었어도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이 되면 이제 농사 지은 걸로 인정을 안 해준다. 또 한 가지 좀 애매한 사례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어요. 뭔가요? 요즘에 공동명의로 토지를 작용하는 경우들도 네, 덜어 그렇죠. 있는데 네네. 이렇게 되면 비작용자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여기 농지가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반을 뚝 잘라서 반은 제가 소유를 하고 있고 네. 반은 우리 박덕수님이 소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박덕수님은 여기서 농사를 짓는 분이시고 저는 뭐 세무사를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다고 할 때 이 땅을 이제 제3자에게 양도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람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할지 이 땅을 기준으로 적용을 할지가 이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네. 법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냐면 사람을 기준으로 감면을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박덕수님에 대해서 보유하고 계신 지분을 양도하는 만큼의 세금 계산을 할 때는 농사를 지으셨으니까 네. 8년의 요건을 채웠다고 하면 1억 원의 감면을 받으시면 되고요. 저는 농사를 안 지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면받을 게 없이 전액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용과 비작용에 대해서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도 좀 궁금해요. 네네. 작용과 비작용은 두 가지 정도의 서류에서 확인이 가능할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이제 농지 대장을 통해서 작용 여부를 확인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직불금을 지금 어떻게 수령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가지고 네. 그 농사를 누가 짓고 있는지 또 실제 이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인지 그걸 통해 가지고 작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그 나오는 키워드들이 그냥 8년 이상 직접 경작 이게 양도소득세 감면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가령 네. 저희 어머님 소유의 토지인데 네. 제가 거기서 실제로는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라도 어머니가 직불금을 수령하는 게 맞는 건가요? 농사를 실제 짓는 분이 아, 직불금을 수령하기 때문에 네. 실제 어머님이 농사를 지으셔야죠. 본인의 땅에서 본인 농사 짓는 거는 상관없는데 본인의 땅에서 남편이 됐든 다른 아들이 자녀분이 됐든. 됐든 아. 그걸 다른 분이 농사 짓고 그분이 직불금을 받는다. 이런 거는 이제 인정을 못 해준다는 거죠, 세법이. 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작용. 직접 경작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내 땅을 내가 경작해야만이 작용으로 인정이 되는데 내 땅을 이 배우자라고 해도 남이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세법이 작용만큼은 굉장히 엄격한 해석을 하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셨던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관할 면사무소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한 거라서 상속이나 증여로 토지를 받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이런 것들 그럼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한가요?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신고를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제가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는 배우자님이 계신가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걸 배우자님이 생존해 계시면 10억 원이라는 공제를 적용받게 되고요. 네네. 배우자님이 안 계시면
5억 원이라는 공제를 적용받게 되는데 그럼 두 번째 질문이 이제 10억 원이 상속받은 가액이 넘어서나요? 하고 물어봐요. 그래서 10억 원이 넘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시라고 하고 10억 원이 안 되면 신고를 안 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 감정평가 내용이 왜 나오냐 하면 만약에 제가 기준시가 7억 원이라는 네. 그 아파트를 상속받았는데 나중에 이거를 팔았을 때 15억 원에 판다고 하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7억 원에 대한 공제를 적용받아서 그럼 15억에서 7억을 빼면 8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내시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제가 열심히 평가를 받아서 10억 원의 그 취득가액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럼 15억에서 10억을 뺀 5억 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실제 둘 사이에 3억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크네요. 엄청나게 클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차피 세금을 둘 다 안 내는 거겠지만 취득가액을 올려놓으시는 게 나중에 양도하실 때 큰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하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나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그렇게 큰 금액이 이제 왔다 갔다 기준이 달라진다라는 게 그렇죠. 3억이면은 사실 세율 40% 정도 구간 적용하면 세금만 1억 2천에 대한 세금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네. 이걸 어떻게 신고하는 게 좋을지 한번 전문가랑 좀 상의하셔가지고 향후에 양도하실 때 충분히 좋은 절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정도 얘기면 세무사님 지금 실거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모르면 손해다라는 생각이 진짜 많이 들더라고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아. 네, 진짜로. 끝나고 번호 따실. 명함은 하나 정도 주십시오. 아, 예. 다소 어려운 세법 교육이었는데요.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남은 시간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셔서 행복한 농촌 생활 누리시기 바랍니다. 매매, 취득, 양도 등에 대한 어떤 다양한 세제 혜택 정보 오늘 잘 배웠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농업인 여러분, 농지 거래에 있어서 세제 혜택 잊지 마십시오.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정말 일석이조의 시간이지 않았나 싶은데요. 내용이 조금 어려워서 막막했던 분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